해피 고선생입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이 1억 모으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저축 한 달에 얼마나 하시나요? 자, 우리가 왜 1억을 모아야 되는지 이 영상은 우리 지식인사이드의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님이 말씀하신 것인데요. 자, 1억 우리가 뭐 5천 모으기도 힘든데 1억을 모아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아파트 청약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에 지역마다 다르지만 뭐 이렇게 수도권을 예를 들자라면 그리고 5천만 원 갖고도 계약을 하기가 힘들 겁니다. 이래저래 필요한 금액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 청약을 해도 그렇고, 우리가 또 N잡을 요즘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근데 N잡을 결국은 나중에 뭐 사업을 한다든지 개인적으로 나중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지금 준비하는 분들도 많은데, 결국 이게 사업을 하든 우리가 아파트를 뭐 마련하든, 또 아파트 마련하기 위해서 뭐 내 집 마련도 해야 되지만 또 결혼 자금도 필요할 것이고요. 이렇게 굵직굵직한 것들을 봤을 때 1억이라는 금액이 물론 이제 돈의 가치가 계속 우리가 또 떨어지지만은 어쨌든 1억을 목표로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너무 1억만 바라보면 되게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나눠서 저축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공감이 되는 얘기를, 이건 나는 지금 월급이 이렇게 안 되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들어보면 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통장은 몇 개 가지고 계시나요? 자, 통장을 나누기를 하라는 거는, 통장을 여러 개 이름 붙여서 하라는 건, 아마 이거는 이렇게 재테크 관련된 책 보신 분들은 다 한 번씩은 또 들어보고 실제 또 실행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월급 통장. 우선 월급 통장에 우리가 월급은 뭐 스친다라고 하는데 정말 들어오면 다 빠져나가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월급 통장 그냥 말 그대로 월급이 들어와서 그냥 다 바로 그날 빠져나가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자, 월급 통장 하나, 소비 통장을 또 하나 하는데, 이 소비 통장은 말 그대로 우리 체크카드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나간다든지 뭐 이렇게 이 달에 정기적으로 우리가 매달 써야 되는 그 돈이 있잖아요. 그죠? 그 돈이 나가게끔 하는 통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절 지출이라는 거는 이거는 뭐 1년 단위로 생각을 한다라면 우리가 명절 관련해서도 돈을 써야 되고, 뭐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뭐 생신이라든지 부모님들 뭐 아니면 어버이날 같은 이런 이벤트 있는 것들 있죠. 그죠? 네, 그리고 뭐 자동차 관련해서 세금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뭐 재산세라든지 이렇게 뭔가 이 계절마다 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통장. 그 다음에 예비 자금은 말 그대로 우리가 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이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뭐 우리 급여에 한 달치 정도가 들어있으면 좀 안심이 되겠죠. 그죠? 대신 이제 급하게 이 돈을 썼다라면은 다시 채워 넣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항상 내가 이 월급 통장에서 이렇게 돈을 다 빠져나가게 하고 미리 이제 이렇게 우리가 뭐 경조사라든지 이렇게 생각지 못한 또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예비 자금까지 해서 통장을 이렇게 나누라는 거죠. 우리가 월급 통장에서 돈이 다 여러 곳으로 빠져나가면 내가 올해 얼마를 벌었는지, 우리의 전체적인 금액들이 한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고가 정신없게 하다 보면은. 그래서 소비통장, 계절 지출통장, 뭐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붙이시면 되겠죠. 이렇게 돈을 나누어서 관리하라라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뭐 이분뿐만 아니라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 월급이 200이라든지 300만 원 정도 우리 뭐 사회 초년생 내지는 뭐 이렇게 만약에 받는 분이라면은 그냥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금액으로 1억을 만들려면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네, 여러분하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예시를 들어주는 금액은 95만 원입니다.
자, 만약에 뭐 200만 원, 300만 원을 버는 사람에 나는 95만 원 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95만 원이라고 정한 거는 자, 이거를 1년 후에 그럼 계속 95만 원씩 넣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1년 후에는 우리가 월급이 또 오를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는 더 추가해서 넣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매년 해서 7년까지의 기준으로 했을 때 계속 10만 원씩 올려서 저축을 하라는 뜻입니다. 예, 이렇게 하는 또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의 우리가 1억을 모으는 게 만약에 목표라면은 이 1억이 여러분 7년 후 되면은 같은 1억의 그 가치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인플레이션 때문에 한 계산을 하게 되면 1,500만 원 정도는 더 있어야지 7년 후는 이 1억이라는 가치하고 맞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이 1억이라는 돈에 좀 더 그 가치, 기본 인플레이션까지 생각해서 총 저축하는 금액이 1억을 목표로 했지만 1억 2천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95만 원씩 저축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플러스 10만 원, 10만 원씩 더해져서요. 자, 그러면은 자, 1억 1,500만 원을 이제 1억이라고 총 금액에서 이제 계산한 다음에 이 남는 500만 원은 열심히 노력한 내 스스로에게 그죠? 내 자신에게 보상을 하라는 거죠. 뭐 선물을 하든지 여행을 가든지 그죠? 자기가 쓰고 싶은데 이렇게 보상을 하는 이런 예시를 들어주시는데요. 저는 이게 정말, 이 금액은 뭐 자기 상황에 따라서 뭐 125만 원부터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100만 원부터 할 수도 있는 거, 그는 본인 사정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 1년 후에, 그 다음 1년 후에 계속 이렇게 10% 정도씩은 좀 증액을 해야 된다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고, 내가 원하는 금액이 뭐 5천인지, 그 다음에 1억인지, 여기에 따라서 또 이런 방법들을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정답은 없지만 우리가 저축을 하는 데서는 결국 전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 통장을 나눠서 내가 돈을 쓰더라도 좀 더 가치 있게 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소비 통장 우리 앞에서 했을 때 소비 통장 이런 것도 그냥 소비 통장이라 해서 생활비 딱 뭐 100이면 100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여기 내에서도 또 소비도 여러분 외식을 하는 소비도 있을 거고 마트에 가서 또 소비를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뭐 배달을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좀 더 나눠보면 훨씬 더 관리하기가 좀 더 효율적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 여러분 상황에서 맞게 예시는 제가 95만 원을 이렇게 들어드렸지만 100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125로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좀 가볍게 시작은 하시되 이게 그러면 7년 동안 계속 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간에 뭐 1년 하고 포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몇 개월 하고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거는 여러분들 뭐 손해가 있을 수 있지만 저축을 하는 거는 손해가 없습니다. 그죠? 어쨌든 중간에 포기해도 내가 그만큼은 모은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 시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도 돈을 모아야 되겠다, 저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내가 지금 월급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뭐 쓰기도 힘든데 이런 생각보다는 무조건 일단 시작을 해 보시라는 거. 그 다음에 빨리 시작해서 매년 이렇게 10% 정액하는 게 이제 답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저축하는 가정에서 이게 좋은 이유가 저축을 하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모아지는 그 돈을 보고 1년이 지났다라면 그 다음에 전체 금액을 또 한번 생각하면서 이 돈으로 내가 뭘 할 것이라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를 좀 더 힘들겠지만 또 즐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은 것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뭔가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것 자체가 현실에 또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뭔가를 일어나길 바라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저축을 해서 뭔가 결혼을 한다, 아파트를 뭐 청약을 한다, 뭐 사업을 한다, 뭔가를 하고 싶은 목표가 있다라면 이런 방법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95만 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막연하게 돈을 모아야지 내가 이런 것들에 발목을 잡혀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이 영상을 보시고 계획을 한번 세워서 이번 달부터 월급이 들어오면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